연봉이 좀 깎이게 됐어요. 연봉이 깎였으니까 차도 당연히 낮아져야겠다. 이 차를 구매하기까지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이거든요. 저는 올드하다는 느낌은 사실 렉서스나 벤츠에서 더 받은 것 같아가지고 고급유를 넣을지 휘발유를 넣을지 고민할 바에는 외제차 타지 말라고, 그럴 거면 그냥 국산차 편하게 타라고. 왜 샀냐, 뭐 벤츠 사면 사은품으로 나오는 차 아니냐, 조금 놀랄 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친해지면 정말 이 차만큼 좋은 중형 SUV는 이 가격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독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실차 유니폼이고요. 이 차에만 있으면 사실 사고 날 일이 없어요.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calling to say hi. 안녕하세요. 폴리의 카터뷰 볼보 XC60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 성북구로 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구선수고요. 장원 LG 세이커스 이재도입니다. 포지션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드를 맡고 있습니다. 스크린 활용합니다. 이재도 들어갑니다. 이재도의 전면 티크 코트로 이재도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이재도의 3포인트. 차량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볼보 XC60 중형 SUV고요. 이 차를 구매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기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2022년 8월에 계약해서 2023년 3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 7개월 정도 기다리고 받은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떤 차를 원래 타셨었나요? 비머였고요. BMW X4 30D를 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량을 타시다가 이 XC60으로 넘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 3년 리스를 했었는데 다 타고 반납을 할지 제가 인수를 할지 그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좀 연봉이 좀 깎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8천만 원대 차였는데 연봉이 깎였으니까 차도 당연히 낮아져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8천 밑에 쪽으로 차를 찾다 보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중형 SUV를 타고 싶었다는 기준이 있었고 볼보가 또 가장 눈에 들어왔었고, 그때 당시 지금 제 이제 와이프인데 제 와이프가 가장 추천해줬던 차였어요. 그래서 사실 볼보에는 관심도 없다가 와이프가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타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그때 좀 구매를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보통 독3사 차를 경험을 하거나 차주님들은 대부분은 또 계속 이어서 독일 차를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봉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BMW를 타시다가 차를 바꾸게 되셨어요. 뭐 후회라든지 그런 생각은 딱히 없으신가요? 아니, 뭐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 뭐 지금도 너무 잘 타고 있고, 그리고 독삼사들은 너무 이게 도로에 요즘 너무 흔하니까 저는 좀 약간 남들이 잘 타지 않는 그런 거 따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흔하지 않는 느낌의 뭔가를 끌어보고 싶다 했고, 그래서 그 와중에 뭐 몇 가지 브랜드들이 사실 생각이 있었는데 볼보도 그렇게 흔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브랜드 자체의 그런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좋아서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대, 그 정도 크기 차량이면은 X3, 뭐 GLC, 뭐 GV70 이런 정도의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희소성이 있고 안전을 생각해서 이 볼보 XC60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뭐 후보군을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이제 볼보, 렉서스, 링컨, 뭐 약간 요 정도 폭스바겐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렇게 막 비교해 보면서 하다가 결국엔 이제 볼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됐었나요? 2022년도에 제가 아마 계약을 했을 때는 7천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7,100으로 기억해요. B5, B6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B6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아무래도 등급이 더 높은 등급이었고, 제가 이전에 X4를 탔을 때도 차 자체가 되게 잘 나갔었어요. 운전하는 재미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저도 또 운전도 좀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나마 둘 중에 더 잘 나가는 차를 선택하자 해서 고민 없이 그냥 더 높은 등급을 했던 것 같아요. 약 400만 원 정도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잘 나가는 출력이 높은 차량을 선택을, 옵션은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해주셨나요? 근데 이 차는 옵션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트림마다 정해져 있는 그게 다 끝입니다.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네네. 한 번에 맞아요, 다 맞아요. 이제 패키지처럼 묶여 있어서 예전에 XC90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는데 깔끔하고 좋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외부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외부는 일단은 가끔씩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볼보를 봤을 때도 뒷모습이 또 되게 뭐랄까 딱 눈에 띄는 그런 흔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앞모습도 너무 이렇게 튀지도 않고 무난하게 멋있는 디자인이었고, 제가 볼보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헤드레이트의 모양을 뭐 약간 토르의 망치? 예,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도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뭐 호불호가 크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컬러는 일부러 이제 블랙 컬러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네, 블랙 컬러로 썼고, 이전에 제가 파란색을 했었어가지고 좀 남자다움을 강조하고자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내부 디자인이나 옵션도 한 명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 제가 이 차를 구매하기까지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저는 이 내부 디자인이거든요. 외부는 뭐 그냥 나름대로 멋있고 하긴 했지만, 제가 직접 처음 타보고 그냥 무조건 이 차를 해야겠다고 한 게 인테리어였어요. 나무의 뭐 색감이라든지 플라스틱이 아닌 이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탈 봉, 그 다음에 이런 스피커, 이거 스피커도 되게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바월스 앤 윌킨스. 핸들이 저는 살짝 개인적으로 아쉽긴 한데, 근데 또 핸들도 약간 뭐 스포츠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냐 했더니 그건 또 따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뭐 뒷좌석 이런 시트 색깔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뒷좌석의 넓이, 디자인이나 색감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익스테리어도 있겠지만 인테리어가 가장 꽂혔던 부분입니다. 네, 볼보 차량의 경우 내부 디자인이 조금 올드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느낌을 또 원하셨던 거네요. 저는 올드하다는 느낌은 사실 렉서스나 벤츠에서 더 받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 느낌 저는 난다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또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네. T맵도 이제 내장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신가요? 네, 뭐 그때 제가 그분한테 듣기로도 우리나라에서 볼보를 끄는 장점이 가장 큰 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뭐 가장 사랑하는 내비 T맵 이용할 수 있고, 보기 편하게 제 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 화면도 내비가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플로우라고 다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갖고 너무 편해요. 이 음악 어플, 플레이어 어플 자체가 진짜 이거는 되게 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큰 장점이고, 선루프가 뭐 파노라마 선루프인데 뭐 다른 차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이 차는 특히 더 넓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뒷좌석에서 타면 되게 또 멋있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개방감이 실제로 엄청나네요. 뒷좌석까지 쫙 이어지는 선루프가. 네, 뭐 제가 운전을 저는 거의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개방감은 느껴지지 않는데,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에 보면 개방감이라든지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X4랑 비교했을 때 이 차의 공간감이라든지 뭐 트렁크 그리고 네. 뒷좌석의 공간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X4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실내는 이 볼보가 좀 더 넓은 것 같고, 이 위에 선루프도 이게 훨씬 더 큰 것 같고, 트렁크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X4 같은 경우는 약간 쿠페다 보니까 뒤에가 끝에가 살짝 걸릴 수 있는데, 이거는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이 차를 얼마나 자주 운행을 직접 하시나요? 대부분 그냥 출퇴근용 하루에 뭐 한 20분씩 2번 뭐 그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제가 직장이 또 창원에 있어가지고 뭐 1년에 3-4번씩 정도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 한 번씩 뭐 한 4-5시간씩 하고, 그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자주 몰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유를 그렇게 자주 하시는 편은 아니시겠네요?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기름을 좀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연비는 몇 킬로미터 정도 나오나요? 한 9에서 11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급 휘발유를 주유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고급유 권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냥 휘발유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고급유를 넣고 있고, 고급유가 좀 더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휘발유를 넣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 지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권장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고, 고급유를 넣을지 휘발유를 넣을지 고민할 바에는 외제차 타지 말라고. 네, 그럴 거면 그냥 국산차 편하게 타라고.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어차피 뭐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 고급유 넣자 해서 고급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고급 휘발유로. 작년에 인수를 하실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부분은 다 좋게 봐주셨어요. 근데 뭐 가끔씩 이제 뭐 한두 분 정도가 뭐 이 차는 왜 샀냐, 왜 샀냐까지. 네, 왜 샀냐, 뭐 그분 차가 그때 당시 벤츠였는데 이거 뭐 벤츠 사면 사은품으로 나오는 차 아니냐, 뭐 약간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구박을 하긴 했었는데, 뭐 사실 남 좋으려고 타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서 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요. 저는 뭐 전반적으로 뭐 단점도 있지만 좋은 쪽이 더 많은 차라고 생각하고 타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XC60의 단점, 불편하시다고 생각하는 점이나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 일단은 생각보다 연비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3000cc인 그 X4를 타다가 이 차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달리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cc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차가 뭐 원체 달리는 걸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행 능력에서는 포기하고 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피로 뒀다가 뒤를 뒀을 때 이렇게 살짝 울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살짝 아쉽고, 이게 차가 되게 예민해요. 안전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둔 차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바리 같은 데들만 좀만 가까이 붙어도 카메라가 이게 반응을 해서 그냥 후방 카메라 켜지고 옆에 카메라 켜지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 앞차하고 좀만 가까이 붙어도 이게 막 삐비비빅 경고 소리 나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예민하다 차가? 운전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조금 예민하게 네, 느껴질 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180km 이상 못 밟게 돼 있어요. 그 이상 못 밟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180이면 사실 낮은 거일 수도 있는데 좀 부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 안에 또 후륜 게이지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이 차가 알아서 뭐가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냥 어디에 부딪힌 것처럼 멈춰요. 저도 그래서 초반에는 몇 번 막 내가 어디 사고 난 것처럼 부딪혔나 하고 봤을 때가 정말 사고 난 것처럼 멈춰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차가 좀 예민한 것 같고, 좋게 따지면 이제 안전에 좀 되게 대비가 많이 돼 있는 차다. 근데 지금은 적응돼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반자율 주행 그런 모드도 혹시 사용을 해보셨을까요? 먼 거리 갈 때는 쓰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버튼이나 그런 것도 되게 뭐랄까 보기 편하게 주행하기 쉽게 다 해놔서 전반적인 반자동 주행 능력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볼보의 인기가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고, XC90, 60, 40 모델들, 그리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있는 그런 XC 시리즈인데요. 구매를 고민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중고차라든지 이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혹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이 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안전이라거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행 능력을 크게 안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이 차 너무 추천드리고, 다만 차가 너무 예민해서 이 차랑 친해지는 데까지는 조금 놀랄 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친해지면 네, 정말 이 차만큼 좋은 중형 SUV는 이 가격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해지는 것이 일단은 네. 중요하고 우선이다. 앞으로 그러면 이 차를 몇 년 동안 더 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수 생활 할 때까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차를 탈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또 안전한 또 차로 유명하기 때문에 선수할 때까지는 제 몸을 지킨다 생각하고, 뭐 차 욕심 뭐 있을 순 있겠지만 그냥 선수할 때까지는 이 차에다가 제 몸을 맡길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신 차라든지 미래에 또 드림카 같은 것들은 있으신가요? 네, 뭐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마음 같아서 제가 만약에 이 차를 말고 다른 차를 몰아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 뭐 렉서스나 링컨이나 우리나라에서 네, 많이 타지 않는, 하지만 괜찮은 그런 차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고, 또 뭐가 있죠? 하나 추천해주세요. 뭐 이 가격대 차량은 GV70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인기가 많고, 네, 뭐 진짜 제네시스도 너무 네, 디자인도 괜찮고 네, 인기가 많은데 이제 좀 흔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전기차 같은 것은 관심이 딱히 없으신가요? 뭐 전기차도 사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보긴 했었는데 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전기차를 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 아직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든 그런 것 같다. 뭐 물론 장단점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또 차를 바꿀 때쯤이면 봐야죠. 오늘 구독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실착 유니폼이고요. 그거를 이벤트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기분 좋은 일이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차가 알아서 사고를 계속 방지를 해준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볼보 브랜드 역사상 이 차를 타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딜 가면 볼보 자랑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차에만 있으면 사실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사망할 일은 절대 없고 사고 날 일도 거의 없는 이 볼보 차량, 서울 성북구로 와서 창원 LG 이재도 선수의 카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도 멋진 활약 그리고 부상 없이 계속해서 출전하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고요.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앞에 전기차도 멋있네요. 저 아우디 저거. Your silence speaks so